우리는 누구나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 소중한 자산이 걸린 투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착역처럼 도달하는 곳이 바로 S&P 500입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거대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장력에 베팅하는 이 선택은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책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냥 묻어두고 잊어라. 그러면 복리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완벽한 정답지를 쥐고도 정작 결승선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까요? 왜 시장은 우리에게 연평균 10%라는 넉넉한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 쥐어진 성적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라진 수익률은 단순한 수수료나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두었던 인간의 본능과 공포가 치러야 했던 뼈아픈 수업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S&P 500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심리적 입장료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단순히 종목을 사는 법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 배의 키를 놓지 않는 진짜 생존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S&P 500 ETF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지, 어떤 주식이 오를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ETF는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도구입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국가대표팀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한 개를 따로 사고 배 한 개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질 좋은 과일 500개를 예쁘게 담아놓은 과일 바구니 세트를 사는 셈이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 바구니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주만 사도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개별 기업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 기업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산되고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가 우상향해 온 만큼 내 자산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세련된 투자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통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 리서치 기관 달바는 1994년부터 매년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을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S&P 500 지수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0%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가만히만 있었어도 내 자산은 10%씩 불어났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S&P 500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성적표는 시장 수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에도 S&P 500이 25% 상승하는 동안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16.5%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10만 원을 줬는데 우리는 스스로 상당 부분을 바닥에 버리고 나머지만 챙겨간 꼴입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범인은 수수료도 세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초 만에 매매가 가능한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이 그 돈을 공중분해시킨 겁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한 자산을 산다면서 사실상 편의점 컵라면 고르듯이 주식을 사고 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수익권이라서 나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시나요? 장담컨대 여러분은 아직 진짜 하락장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건 그나마 양반입니다.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포에 질려 주식을 다 팔아치웠던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시장이 회복되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날아오를 때까지도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닥에서 팔고 나면 언제 다시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 들어가고 내리면 더 내릴까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노후와 경제적 자유,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평생의 기회 자체를 그날의 공포와 맞바꿔버린 겁니다. 진짜 폭락장이 오면 여러분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미국 경제가 끝났다는 소리만 떠들고 내 피 같은 돈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더 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DD, 즉 최대 낙폭입니다. 내 계좌가 가장 높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박살났는가를 보여주는 잔인한 숫자죠. 많은 분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니까 매년 그만큼씩 오를 거라 착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이 10%라는 건 어느 해는 오르고 어느 해는 20% 이상 폭락하는 과정들을 다 합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인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57%가 빠졌습니다. 이 추상적인 비율을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번역해보죠. 여러분이 야근하고 아껴서 모은 소중한 1억 원을 S&P 500에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하필 그 직후에 폭락장이 터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계좌 앱을 켰을 때 분명 1억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4,3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내 돈 5,700만 원, 그랜저 한 대 값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 미국은 우상향하니까 괜찮아 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식은땀이 흐르고 밤에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이 하락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무려 1년 5개월 동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었습니다. 조금 오르는 척하며 희망을 주다가 다시 더 깊게 추락하는 과정이 17개월간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다시 다녀오는 것만큼 긴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눈 뜨면 돈이 줄어드는 걸 봐야 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남은 돈이라도 건지자며 바닥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말죠. 왜 우리는 이런 패턴을 반복할까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밝혀냈듯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실제 돈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 뇌는 당장 도망치라는 비상령을 내립니다. 돈을 잃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심리적 고통을 멈추고 싶어서 파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도망친 바로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시장이 보란듯이 폭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최고의 상승일들 중 상당수는 역설적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최악의 날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하트포드 펀즈의 연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S&P 500의 최고 상승일 중 78%가 약세장 중이거나 상승장이 막 시작된 초기 2개월 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는 뜻입니다. 단 10일만 시장 밖에 나가 있었어도 여러분의 20년 농사는 반토막 납니다. 결국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며 공포라는 본능을 이겨내는 멘탈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옥 같은 하락장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무작정 존버를 외치는 것은 사실 대책 없는 고문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공포를 압도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 즉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경제적 자유가 도대체 얼마의 숫자로 이루어지는지 그 비상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를 시작할 때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배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 난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내 인생이 망했다며 패닉에 빠지고 조금만 올라도 지금 팔아서 차나 바꿀까 하는 유혹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졸업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바로 4%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구한 이 법칙은 은퇴 시점에 모아둔 자산에서 매년 4%씩만 꺼냈으면 30년 이상의 은퇴 기간 동안 원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8%에 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1926년부터의 미국 주식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1년 동안 쓰는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라는 정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즉 파이어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5를 곱하면 9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 조금 더 여유롭게 월 500만 원을 쓰며 살고 싶다면 15억 원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목표가 숫자로 딱 바뀌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계좌에 그 숫자가 찍히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퇴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시장의 소음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지금 내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굴려야 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역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하락장을 대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S&P 500이 연평균 10%라는 엄청난 수익을 주는 이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의 공포를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변동성, 즉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투자의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의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그에 걸맞은 가격을 치러야 하듯 경제적 자유라는 인생의 명품을 얻기 위해서는 변동성이라는 수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계좌가 박살나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 목표 금액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세일 기간이자 급행열차가 온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건질 때 우리는 미리 계산해둔 목표 금액과 지옥 같았던 하락장의 데이터를 기억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 10일의 상승장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최고의 날들은 보통 최악의 하락장 직후에 찾아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20년 농사는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장이 오면 뉴스도 보지 말고 계좌 잔고도 매일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내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9억 원, 15억 원이라는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느냐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뒤늦게 돌아와서 다시 꼭대기에서 물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폭락장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습했기 때문입니다. 부의 크리는 입금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머무른 시간과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의 단단한 멘탈이 결정합니다. S&P 500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셨습니까? 그렇다면 거인이 가끔 몸을 털어낼 때 떨어지지 말고 꽉 붙어 있으십시오. 그 거친 흔들림 끝에 여러분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아니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학이었습니다.